7월 중순경에 포크롭스코예에서 2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레윈 누이의 마을 촌장이 농사 형편과 목초 수확에 관한 보고를 겸해서 레윈을 찾아왔다. 누이의 영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주로 강변의 목초장에서 나는 것이었다. 이왕에는 그곳 목초는 정보당 20루블의 금세로 그곳 농군들이 베어가졌는데, 레윈이 그 영지의 관리를 위임받게 되자 몸소 목초장을 돌아보고 나서 금세가 더 가리라는 것을 알고 내 정보에 25불룰이라는 가격을 정하였다. 그런데 농군들은 그런 금세를 내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은근히 다른 작자들을 쫓아버리려는 눈치까지 보였다. 그래 레위는 직접 자기가 그곳에 가서 일부는 삭군을 붙이고 일부는 현물로 나누어주는 조건으로 목초를 거두도록 지시하였다. 그건 농군들은 갖은 수단을 다하여 이 새로운 조치를 방해하였으나, 그래도 일은 제대로 진척되어 첫 해에는 그 목조장에서 거의 곱절이나 수입이 올라갔던 것이다.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농군들의 반대는 여전하였고 목초의 수확 역시 같은 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에는 농군들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조건으로 목초장을 전부 맡았는데, 지금 촌장이 찾아와서 아뢰는 말이 목초는 이미 다 거두었고 비가 올까 염려되어 사무원을 청에다가 그 사람의 리폐하에 목초를 분배하여 주인님의 몫으로 이미 11덤이나 쌓아놓았다는 것이었다. 그중 큰 목조장에선 소출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그의 질문에 대하여 촌장이 우물쭈물 애매한 답변을 한 것이라든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급히 서둘러 목초를 나누어 가진 것이라든가, 그 밖에 촌장의 모든 말투로 비추어 레이는 이번에 목초 분배에 무엇인가 협잡이 엉켜 있다는 것을 대뜸 짐작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실지 내막을 조사해 보기로 작정하였다. 점심때에 마을에 당도한 레이는 전부터 가까이 사귀어온 한 노인, 그는 레인의 형이 어렸을 때 유모로 있던 아낙네의 남편 되는 사람이었다. 의 집에 말을 맡겨두고 우선 목초의 수확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알아볼셈으로 양봉장에 있는 그 노인을 찾아갔다. 풍채가 잠옷 점잖은 데다 말주변이 좋은 파르메니치 노인은 반가이 레윈을 맞이하여 양봉장을 두루 구경시켜주고 자기 꿀벌들의 형편과 올해의 햇벌들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목초 수확에 대한 레윈의 질문에는 마지못해 두리뭉실한 대답을 할 뿐이었다. 이것은 레윈의 의심을 더욱 깊게 하였다. 그는 곧 목초장에 나가서 풀더미들을 돌아다보았다. 어느 덤이나 50수레는 어림도 없어 보여 레이는 농군들의 속임수를 밝혀내려고 당장 목초를 운반하는 짐수레들을 모두 불러내다가 한 더미를 헐어서 헛간에 들이도록 분부하였다. 그 더미는 모두 32수레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 목초란 원래 쌓아두면 푹 썩 주저앉는 물건이라는 둥, 하늘에 내려다보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둥, 중언부언 변명을 늘어놓는 촌장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레위는 자기 분부도 없이 목철을 분배했으니만큼 자기는 한 더미를 50수레로 치고 그것을 인수할 수는 없노라고 딱 잡아떼었다. 한참이나 옥신각신한 후 드디어 문제의 11더미를 50수레씩으로 쳐서 농군들 자신이 갖고 주인의 몫은 새로이 추려서 내기로 하고 분쟁은 일단 낙착되었다. 이런 단판과 목초의 분배는 낮이 기울 때까지 끌렸다. 드디어 마지막 더미까지 분배가 끝나자 레위는 남은 일을 사무원에게 맡기고 자기는 백양나무 가지를 땅에 박아 표적을 한 목초 더미에 걸터 앉아 일꾼들로 들끓는 목초장을 살펴보았다. 저 앞쪽 조그마한 진펄 너머 강구비에서는 흥겨이 새된 소리들을 지르며 울긋불긋 가지각색 차림의 아낙네들이 늘어서서 움직이고, 사방에 널려진 목초단들이 삽시의 담록색 풀밭 위에 구불구불 뚜그리르며 뻗어나갔다. 아낙네들의 뒤로는 거리대를 든 사내들이 따랐다. 그러자 뚝을 따라 어느덧 보기만도 탐스러운 목초 더미가 큼직큼직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왼편으로 이미 수확이 끝난 목조장에는 짐수레들이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를 내고 풀더미들이 하나하나 커다란 거리대에 허물리어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며 그 자리에서는 마렁댕이가 가리워질 만큼 수레 위에 싱그러운 목초가 산더미로 실리었다. 날씨가 목초 거두기엔 십상이외다. 훌륭한 건초가 되겠는걸쇼. 한 노인이 레윈의 곁에 와 앉으며 말을 걸었다. 여긴 목초가 아니라 찻잎이라니. 저것 봅쇼. 오리 새끼들 모이 주워 먹듯 볼 새 없이 집어치우는군. 하고 무덕무덕 쌓이는 건초 더미들을 손짓하며 로이는 말을 보태었다. 점심 후부터 시작한 게 벌써 반나마 실어냈다 수다. 그게 마지막이냐? 응? 이렇게 로이는 수레의 짐틀 앞에 서서 찬바구비를 휘두르며 곁을 지나가는 한 젊은이에게 소리를 쳤다. 다예요 아바이. 젊은이는 짐짓 말을 제지하며 이렇게 맞받아치 소리치고는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짐틀 안에 앉아서 역시 웃음을 띄우고 있는 혈색 좋은 쾌활한 젊은 아낙네를 힐끔 돌이켜보더니 그냥 수레를 몰아갔다. 저건 누군가? 아들인가? 하고 레윈이 물었다. 우리 막내 아들 놈이 왜다? 하고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로이는 대꾸하였다. 참 씩씩한 젊은이로군. 애놈이 괜찮습니다. 장가는 들었나? 네, 여건 필리프 제일, 그리스도 강탄제전의 네 번째 일요일을 포함하는 제기. 로 꼭 이태가 됩니다. 그래, 손자는 보았나? 손자가 다 뭡니까? 녀석이 온근 1년은 아무것도 몰랐는걸요. 게다가 수줍은 놈이 돼 나와서. 하고 로이는 대답하고는 참 목초도 잘은 됐습지. 이건 꼭 찻잎이라니. 하고 화제를 돌리려는 듯 이렇게 다시 곱씹었다. 레위는 노인의 아들 이완 파르메노브와 그 여편네에 일하는 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목초를 수레에 싣고 있었다. 이완 파르메노브는 짐 수레 위에 올라서서 예쁘장스런 젊은 아내가 처음에는 한아름씩 안겨주다가 나중에는 거리대로 냉큼 올려던지는 큼직한 풀단을 받아서 골고루 펴놓고 단단히 발로 다지는 것이었다. 젊은 아낙네는 조금 더 힘겨워하는 기색이 없이 신바람이 나서 재빨리 일을 하였다. 단단하게 잠이 잔 큰 풀단이 단번에는 거리대에 잘 걸리지 않았다. 그래 그 여자는 우선 풀단을 바로잡아 놓고 거리대로 푹 찔러서는 탄력 있는 빠른 동작으로 그 위에 온몸의 무게를 실었다가 이내 빨간 띠를 띤 허리를 쭉 펴고는 하얀 속옷 밑으로 불룩한 젖가슴을 드러내 보이면서 거리대를 쥔 손을 날래게 움켜쥐며 짐수레 위로 풀단을 높이 던져 올리는 것이었다. 이완은 봄에 조금이라도 아내의 일을 덜어주려는 듯 두 팔을 쩍 벌리고 얼른 풀단을 받아서는 짐수레에 쌓아 올렸다. 맨 나중에 흩어졌던 건초를 갈퀴로 걸어모아서 올려주고는 아낙네는 목덜미에 끼얹어진 풀건부를 툭툭 털어버리고 곁에 그을지 않은 하얀 이맛전에 흘러내린 빨간 머리 수건을 바로잡고 풀찜을 동이려고 수레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완은 가름대에 밧줄 거는 법을 가르쳐주다가 아내가 무하라고 대꾸하는 말에 이완은 가름대에 밧줄 거는 법을 가르쳐주다가 아내가 무하라고 대꾸하는 말에 그만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 두 사람의 얼굴 표정에는 갓 눈뜨기 시작한 씩씩하고도 젊은 사랑이 어리어 있었다.